공난숙이 충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딸 주영채를 진짜 차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영채를 그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요. 한편 차수아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서서히 망가뜨려 줄게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건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공난숙과 차수아, 두 여자의 치밀한 두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지난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차수아는 한혜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진태석은 살인범으로 체포됐고 공난숙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공난숙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난숙의 집입니다. 주영채가 엄마 앞에 앉아 있어요. 불안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공난숙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영채야, 너는 이제 차정원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진짜 차정원 행세를 하라는 겁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젓습니다. 싫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이미 차수아가 진짜 차정원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고 반문하죠. 공난숙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수아가 차정원이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채가 진짜 차정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이미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다니요. 공난숙이 계속 말합니다. 차기범의 진짜 딸이 너라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차수아는 가짜고 진짜는 너라고 말이죠. 증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영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미 다 들통났는데 누가 믿겠냐고 말해요. 하지만 공난숙은 자신만만합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사람들은 결국 증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발상 아닙니까? 이 여자의 집념은 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공난숙이 영채의 손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차정원이 되면 건양그룹 지분도 재산도 모두 내 거라고 설득합니다. 주영채는 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혹적이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영채의 머릿속에는 차수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고통받았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살인범 누명을 쓰고 엄마한테는 버림받았죠. 그런 사람의 정체성까지 빼앗는 게 맞을까요? 영채가 말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공난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지만 이미 영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 한편 차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차수아는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공난숙과 한혜라의 정보가 가득해요. 은행 계좌, 부동산, 사업 내역까지 모든 걸 조사한 겁니다. 진세훈이 옆에서 묻습니다. 뭘 하는 거냐고요? 차수아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복수라고요. 서서히 망가뜨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습니다. 진세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복수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요. 그냥 놔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차수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25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복수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수아의 복수, 정당한 걸까요? 차수아가 말합니다. 한혜라와 공난숙, 진태석까지 모두 망하게 만들 거라고요. 하지만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천천히,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 거래요.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요.
한순간에 망하는 것보다 조금씩 무너지면서 절망하는 게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세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차수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아니까요. 다만 곁에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차수와의 첫 번째 타깃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난숙입니다. 차수와는 더 크라운 캐피털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공난숙이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합니다. 익명으로요. 곧 더 크라운 캐피털에 감사가 들어올 겁니다. 공난숙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전히 주영채를 차정원으로 만들 계획만 세우고 있죠. 자기를 향해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예요. 공난숙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는 거죠? 누군가 제보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공난숙은 급히 증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서류를 폐기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회사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고 거래처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공난숙은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감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공난숙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거죠. 공난숙은 매일 회사에 나가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회장님이 횡령을 했대요. 곧 잡혀갈 거래요 하는 소리들이죠. 공난숙이 화장실에 갑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주름은 늘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공난숙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답은 뻔합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수아가 말한 서서히 망가뜨리기입니다.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공난숙은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 대규모 횡령과 배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공난숙은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공난숙은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통난 걸까요? 공난숙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배신한 걸까요? 구실장? 아니면 다른 직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차수아라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차수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거든요. 자, 이제 한혜라 차례입니다. 한혜라는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고 딸은 자기를 증오하고 재산도 거의 다 날렸죠. 게다가 건강도 안 좋습니다. 한혜라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명품 옷도 보석도 다 팔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빠진 머리카락, 초췌한 모습. 이게 정말 자기 모습일까 싶습니다. 한혜라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잘못된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5년 전 그날, 딸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한혜라는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날 한혜라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해요.
암이라고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래요. 한혜라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암이라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혜라는 돈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한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병원비도 없다니 말이에요.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전화합니다. 도와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진세미는 거절합니다. 진세미가 말합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도와줄 수 없다고요.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혜라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차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세훈이 차수아에게 말합니다. 한혜라가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치료비가 없다고 합니다. 차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와줄 거냐고요? 차수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요. 자기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25년간 자기를 버린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차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정말로 냉정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친엄마니까요. 진세훈이 말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한번 만나보라고요. 죽고 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차수아는 고민합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수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편 주영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요. 차정원 행세는 하지 않겠다고요. 공난숙이 화를 냅니다. 왜냐고,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왜 거부하냐고 소리칩니다. 주영채가 대답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 차수아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공난숙이 비웃습니다. 양심이 밥 먹여주냐고, 돈이 없으면 다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주영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더 이상 엄마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공난숙이 영채의 뺨을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영채는 맞고도 꿋꿋이 서 있습니다. 주영채가 말합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고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이제 각자 살아가요. 그리고 주영채는 집을 나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공난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회사도, 돈도, 이제는 딸까지 잃었어요. 공난숙의 몰락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차수아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공난숙을 서서히 무너뜨린 거예요.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조금씩 모든 걸 빼앗아간 겁니다. 자, 이제 주하늘과 차기범의 이야기도 봐야겠죠? 주하늘은 차기범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주상철의 진짜 죽음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고요. 차기범이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증거냐고 묻죠. 주하늘이 서류를 꺼냅니다. 바로 진태석이 주상철과 사업 파트너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건 직전에 거액의 돈 문제로 다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진태석이 돈 때문에 주상철을 죽이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두 사람은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진태석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의는 결국 실현되는 겁니다. 주하늘이 차기범에게 사과합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차기범은 괜찮다고 합니다. 주하늘의 잘못은 아니라고, 오히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과거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된 겁니다. 진세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진세미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한 거죠. 어느 날 진세미는 한혜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암에 걸렸다고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진세미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하고요. 친구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진세미는 고민합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 진세미는 결정을 내립니다. 병원비를 대주기로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기로 합니다. 그냥 익명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한혜라는 누가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는 아직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시간이 또 흐릅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공난숙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공난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딸은 떠났고 이제 감옥에 갈 차례예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공난숙이 혼잣말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차수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공난숙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차수아는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죠. 한혜라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 겁니다. 왜일까요? 딸 차수아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예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고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한혜라가 편지를 씁니다. 차수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적습니다. 편지를 받은 차수아는 읽지도 않고 버립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세훈이 그 편지를 주워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차수아에게 말해요. 한혜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차수아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25년간의 고통이 지워지냐고 반문합니다. 진세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차수아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거예요. 진세훈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복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롭거든요. 이게 정말 차수아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진세훈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차수아를 말려야 할지 그냥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친구가 말합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라고요. 차수아가 원하는 건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사람일 거라고 말합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차수아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차수아의 복수를 묵묵히 지켜보기로 합니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저 안아주면서요. 과연 차수아는 영원히 한혜라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마음이 풀릴까요? 진세훈은 언젠가 차수아가 복수를 내려놓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차수아는 조미양, 차기범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조미향이 말합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고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만 보자고 말합니다. 차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차수아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혜라가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인가 봅니다. 주영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의 돈이 아닌 자기가 번 돈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카페 이름은 영채라고 지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의미죠. 진짜 주영채로 당당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자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영채의 카페는 커피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주인의 진심이 느껴진다고요. 주영채는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룬 것이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주하늘이 카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나를 응원해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주영채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동생의 응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남매는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며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느 날 차수아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요. 차수아에게 거액의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유산이냐고요? 바로 외할아버지의 유산이래요. 차수아는 놀랍니다. 외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유산이라니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하네라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 원장의 손녀 차수아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대요. 차수아가 묻습니다. 왜 자기한테 물려주는 거냐고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외할아버지는 하네라가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차수아를 찾으려고 노력했대요. 하지만 하네라가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원장의 손녀를 찾으면 전 재산을 물려주라고 적어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백억 원이에요. 차수아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차수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할까요? 하네라와 관련된 돈인데 말이죠. 게다가 외할아버지는 자기를 찾으려고 했다는데 왜 진작 찾아주지 못했을까요? 그랬다면 25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차수아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해요. 진작 도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거부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죠? 공난숙의 몰락, 하네라의 투병, 차수아의 복수가 모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차수아는 유산을 받을까요? 하네라와 화해할까요? 그리고 공난숙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차수아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숨겨진 외할아버지의 비밀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